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스포트, 색상은 블루 미디테라니오 스페셜 매트. 스포츠라고 불러야 되는지 스포트라고 불러야 되는지, 마세라티니까 입고 할 때부터 배기음이 좋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ADK 태호입니다. 오늘도 이제 디테일링 코멘터리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코멘터리 해볼 영상은 저희가 전에 마세라티 차량 갖다가 했던 그 디테일링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섭외했던 차량이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차량이었는데, 이 차량 특징이 뭐였냐면은 모델이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스포츠 모델인데, 이게 이제 MC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F1 그 경기용 자동차 있죠. 거기 들어가는 미션이 들어가는 차량이었어요. 거기다 뭐 카본 패키지 들어가 있고, 외부 도장 컬러도 인디 오더로 갖다가 진행했던 컬러인데, 그 컬러 이름이 뭐였지? 미디테라니오. 그때 적용된 요 인디 오더 도장 색깔이 뭐였냐면은 블루 미디테라니오 매트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냐면은 푸른 지중해인데 무광 컬러, 요런 뜻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보니까 지중해 색깔을 갖다 담아가지고 매트 컬러로 나왔던 차량이죠. 굉장히 특이한 차량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면서 제가 코멘터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스포트. 스포츠라고 불러야 되는지 스포트라고 불러야 되는지, 색상은 블루 미디테라니오 스페셜 매트라는 차량 색상입니다. 이 차량 받았을 때도 색깔이 빛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몰아보진 않아가지고 일반 마세라티 차량과 F1 미션이 들어간 이 모델이랑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세라티니까 입고 할 때부터 배기음이 좋긴 좋았어요.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도 오래전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염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고, 이 차가 외부에 어차피 그 무광 PPF가 돼 있던 상태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염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진공 청소기로 그냥 하고, 습식 청소기도 하긴 했을 거예요. 그 디테일링 샵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공 이거 카처 습식 청소기, 습식 카페트 청소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내용 세정제나 그 카페트에 쓸 수 있는 전용 세정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뚜껑으로 한 뚜껑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원래 요 카처 카페트 청소기가 세정제 안 넣고서 그냥 물로만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정제 한 뚜껑 정도 첨가해가지고 하면은 세정이 좀 더 잘 되죠. 실내 청소할 때 진공 청소기 쓸 때 가끔 가다가 에어 컴프레셔라 가지고 불고선 먼지 날린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셀프 세차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도 셀프 세차장에는 에어 컴프레셔가 먼지 날리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물기 날리는 거고, 먼지들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은 브러쉬로 불면서 진공 청소기가 다 빨아들이면은 그거가 다 충분히 됩니다. 그거 작업하고, 이 차량도 실내 부분에 보면 가죽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가죽 세정부터 쭉 진행했죠.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양쪽으로 허벅지 받치는 데 쪽에 가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랑 등 받치는 데는 알칸타르로 돼 있고, 이런 조합으로 돼 있던 시트였어요. 핸들 부분도 보면 이제 가죽 부분도 있고 알칸타라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었죠. 사실 핸들이 이제 내장재 중에서 가장 더러워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닦을 때 뭐 가죽 세정제 뿌리고선 브러쉬로 문질러 가지고 거품 내는 것도 좋은데, 오염이 심하지 않으면은 타월에다 분사해서 닦는 것만으로도 오염은 다 충분히 제거됩니다. 근데 어차피 가죽이 오염이 심하게 됐다, 그럼 브러쉬로 갖다 이제 문지르는 그 원형 그리는 그 동작 자체가
좀 더 밑에 있는 오염물들을 뽑아 올려주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타월에 분사해서 닦는 거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죽 끝나고 나서 이제 알칸타라 부분 따로 이제 세정해 주는 거예요.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 재질 자체가 뭐 스웨이드, 세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 자체가 오염에 좀 강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물에 적신 타월 있죠. 그거 갖다가만 닦아줘도 되고, 마찬가지로 오염이 좀 됐다 그러면은 알칸타라에다 직접 뿌리는 것보다는 타월에 분사해서 닦아주는 정도로 해도 오염 제거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차 내에 알칸타라 재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알칸타라 세정제를 살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는 물에 젖은 타월 갖다가 관리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부분 끝났고, 세정 부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워시, 시트러스 워시 갖다가 프리워시 하고, 그 다음에 폼 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죠. 저희가 이때 할 때 프리워시 다 뿌려주고 스노우폼도 뿌리긴 했었는데, 저희는 영상 때문에 스노우폼까지는 뿌리긴 했는데, 아까 차량 그 초반에 보면은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시트러스 워시만 뿌리고 바로 고압수로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프리워시 과정은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폼을 뿌리면은 기분은 좋다. 저런 뭐 틈새나 엠블럼 같은 거는 부드러운 뭐 브러쉬 갖다가 닦아주면은, 요거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차에 오염물이 많지 않다, 오염이 심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프리워시 과정에서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어차피 우리 폼 뿌려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게 싫다 그러면은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본세차 하는 과정에서 하시면 돼요. 본세차 하는 과정에서 프리워시 할 때는 브러쉬로 사용하지 않고 본세차 들어가서 미트질 하면서 지금 비이커랑 브러쉬 준비해 놓고선 미트 닦고 나서 닦지 못한 틈새들 브러쉬를 해주고 옆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 차량 마세라티가 다 이 휠인지는 모르겠는데, 휠 보면은 휠 스포크도 그 마세라티 삼지창이 있죠.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휠 닦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보기엔 이쁜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그리고 이 차 휠 닦으면서 약간 의외였던 게, 뭐 F1 미션에 막 인디오드에 막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브레이크도 세라믹 브레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분진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본세차 투버킬 워시 간단하게 하고 고압수를 헹궈주고, 이때는 왜 휠을 나중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보통은 휠하고 프리워시하고 본세차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프리워시하고 휠을 닦고서 본세차 들어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 차가 이제 무광 PPF가 돼 있었는데, 그래도 뭐 특별히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거여서 저희가 탑글로스 샤인 갖다가 간단하게 좀 가볍게 습식 코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친수 상태여가지고 탑글로스 샤인 뿌리고 물 헹궈가지고 간단하게 발수 만들어 준 다음에 물기 제거를 했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링을 오랜만에 하거나 디테일링 작업을 하는데 차량이 너무 친수다, 이럴 때는 탑글로스 샤인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뿌려줘가지고 간단하게 코팅해주고 물기 제거하면은 물기 제거가 훨씬 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오늘 뭐 드라이잉 작업 다 한 다음에 고가의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걸 바를 예정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 건너뛰고 그냥 타올 갖다가 그 다음에 에어 컴프레셔 갖다가 그 두 가지로만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가의 코팅제를 써주는 게 아무래도 도장면에 다른 코팅층 없이 잘 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물기 제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아마 무광 전용 왁스를 썼을 거예요. 아, 이쁘네. 참 이쁘죠? 네. 요 무광 전용 카나우바 왁스인데 요거는 꽤 오래전에 단종된 제품이에요.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있어요. 원래 카나우바 왁스가 한참 씁니다. 한참 써요. 무광용 왁스 코팅제들 특징이 뭐냐? 뭐 별거 없어요. 코팅층을 올려주는데 광이 안 나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광 차량에다 꼭 무광용 코팅제를 써야 되냐? 쓰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일반 그 유광용 코팅제를 계속 쓰다 보면은 광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사용하는 거는 무광용 제품 갖다가 써주는 게 무광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하고 나면 일반 코팅제처럼 광이 더 나는 거 빼고 발수도 잘 되고 물 시팅도 잘 일어나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타이어 드레싱으로 넘어갔네요. 휠 코팅을 했는데 안 찍은 건지 건너뛴 건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링 작업이 끝났는데 무광 차량은 보면은 딱 봤을 때 오묘하다, 차가 되게 이뻐 보인다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카메라로 담을 때는 참 보람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광이 안 나는지. 이쁘긴 이쁜데 뭔가 디테일링 끝난 다음에 좀 맛이 안 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고 이제 탁송 업체 불러가지고 차 띄워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링이 끝났죠. 네, 이 차 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이한 패키지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색상도 좀 되게 특이한 색상이어가지고 하면서 특이한 차 디테일링 해본다 뭐 그런 재미는 있었는데 무광 차량에다 하면 안 되는 것들 저희가 전에 설명하긴 했었거든요. 못 쓰는 게 페인트 클린저 건식 제품이 있죠. 그거 못 쓴다는 거. 광나요. 그 다음에 일반 세정제들은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코팅제를 내가 코팅제가 없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일반 코팅제를 빌려가지고 한두 번 쓰는 건 괜찮은데 애초부터 광나는 코팅제를 사가지고 그걸 꾸준히 바른다. 그러면 광이 쭉쭉쭉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할 코팅제는 기왕이면 무광용 제품을 사가지고 사용하시라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마세라티 배기음은 참 끝내주더라. 이 정도? 네. 영상 보시면서 저희 코멘터리 영상에서 전에 했던 이런 디테일링 과정 요거 궁금한데 코멘터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음번 영상은 그거 선택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새 차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디테일링 영상에 대한 코멘터리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